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위치는 성북구로 올라올게요.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 먼저 알아봅니다. 네. 이번 물건은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경매 물건인데 기본적인 개요는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위치는 어때요? 4호선 우이신설선 성신여대 앞에 존재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성신여대 1번 출구와는 거의 약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물건이다. 150m 정도 떨어져 있겠죠. 면적은 대지 25.4제곱미터, 전용은 113.66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층수는 총 11층 중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8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 4개입니다.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물건이며 준공은 2010년도 6월에 준공 완료된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입찰가는 어때요? 입찰가 지금 최저가가 4억 3,200만 원. 지금 최저가 4억 3,200만 원에 있습니다. 네,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립니다. 4호선 우이신설서 성신여대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2010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된 주상복합 아파트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북구 하면은 생활 환경 굉장히 쾌적한 곳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입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한 소식 계속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물건에 대한 경매 물건인데 간단한 권리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권리 관계는 그 물건에 지금 현재 먼저 권리자가 가장 먼저 어때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에. 1순위가 이게 1순위고 2순위, 3순위입니다. 이게 임차인이겠죠, 이거는. 그런데 먼저 압류는 이제 당했어라 그래서 먼저 빼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답심역 지점에서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공부를 한 게 2016년 8월 31일입니다. 이게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이 바로 2016년 8월 31일 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 아무개는 대항력,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16년 9월 4일입니다. 16년 9월 4일. 자, 16년 9월 4일이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8월 31일이죠. 그럼 전입일이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지금 대항력을 갖춘 겁니다. 임차인이.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해봤자 어때요?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결국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 7천만 원 어때요? 누구한테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 물건의 지금 현재 소유권자, 채무자겸 소유주한테 이 7천만 원을 받을 수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경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시장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러한 주거 생활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더 여러분한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저는 경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저렴하게 투자를 하겠다, 재테크를 하겠다 경매로 라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어때요? 공부를 해서 조금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재테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기본 정보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제 자세한 위치 조건 그리고 건물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에 위치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 입지 여건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봉선동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의 입지는 실질적으로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성신여대 입구. 그래서 이 물건의 위치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바로 인근에 존재하고 있다. 150m. 성신여대역 1번 출구에서 150m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옆 인근에 성신여대 잘 아시죠? 전통시장이 있는 존재하고 먹자골목 이 구역이었대요. 굉장한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근에 임대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물건의 입지 여건하고 조금 이따 어때요? 이 물건에 꼭 중요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특징을 보시면은요. 이 물건의 건물 특징. 외관상 어때요? 그렇게 깔끔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2층, 3층은 상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의 가장 큰 장점은 어때요? 내가 거주하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단한 쇼핑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주복의 가장 큰 장점인데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현장을 가서 이 물건을 꼭 판단하신 다음에 입찰하는 게 여러분한테 권장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 한번 외관을 보셨죠? 내부 부분입니다. 내부 건물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1층에서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는 내부 실질적으로 깔끔한 구조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과연 예상 가격, 경매 물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가격은요, 지금 감정가는 5억 4천만 원대 지금 감정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1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돼서 4억 3,200만 원, 4억 3,200만 원대를 지금 어때요? 한번 유찰돼서 2차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때 지금 현재 거래가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5억 4천만 원 이상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4억 3,200만 원대. 상당히 어때요? 이 부분이 경매는 한번 유찰돼서 한번 낙찰받는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때 어때요? 4,300만 원. 지금 최저가죠. 최저가의 10%입니다. 10%. 최저가의 10%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가는 어때요? 제가 얼마를 쓰라 희망 가격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격에 현장 가서 마음에 드시면 어때요? 최저가 이상 입찰가를 적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과연 경매 물건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겠습니다. 이 물건을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에서는 감정 가격 수준에서 현재 감정 가격이 1차죠. 그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보다 한번 유찰됐죠. 20% 더 저렴한 가격에 실질적으로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낙찰 후 잔금 납부까지 이 물건의 포인트입니다. 잔금 납부까지입니다. 낙찰 후에 잔금 납부까지 배당금 산정 후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사건 번호는 이 물건이 하나입니다. 사건 번호, 경매 사건은 하나지만 그 이후에 물건이 토탈 어때요? 6개가 있습니다. 토탈. 그래서 그 6개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다 해줬습니다. 한 은행에서. 그래서 공동담보, 공동저당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물건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물건, 6개의 물건이 있으면 6개의 물건이 어때요? 다 낙찰돼서 실질적으로 잔금까지 납부를 다 한 다음에 6개 물건이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결국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뭐예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는 어때요?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자체를 신청을 하잖아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6개 물건이 다 낙찰된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와서 점유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잔금 납부해도 바로 인도명령 결정해서 명도를 하고 또 이 물건에 투자라는 목적으로 갔을 때 다시 되팔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어때요? 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예. 자, 그래서 공동담보물건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 받아주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투자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입찰할 때 반드시 투자 목적이라면 어때요? 수익률을 산정하겠죠. 그래서 명도가 가능한가 부분을 꼭 어때요?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일 확인 후에 입찰을 꼭 해주시라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잔금 납부 후에 몇 개월 정도 이 물건을 보유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가를 꼭 판단한 다음에 입찰을 하기를 권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